안녕하십니까. 이피선제 펜타킬 채널 운영자 펜타킬입니다. 네, 저는 고입 전문가 정고은입니다. 저희가 정고 선생님을 모시고 1부에서 지난 방송에서 이제 고객학점제 특목 자사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오늘은 특목 자사고를 가면 안 되는 학생들이 있냐, 요거를 한번 따져봐야겠다. 가야 되는 학생들은 좀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면 안 되는 학생들을 이제 준비를 해달라고 제가 정고 선생님한테 얘기했고, 네. 당연히 지금 사전에 얘기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각자 3가지 정도 몇 개의 키워드를 준비했어요. 혹시 전 3개를 준비했거든요. 저도 3개에다가 네. 플러스 1 정도? 네. 근데 그거는 뭐 첨언이어서 3가지. 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네. 3개가 다 똑같을 수도 있고 3개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특목 자사고를 가면 안 되는 학생 첫 번째 이유.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선행학습이 부족한 학생은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안 짠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 뭐라고 그래요? 표현을 했냐면 적절한 선행이 안 돼 있는 경우. 아주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행학습이란 게 했는데 이제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도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한 거는 정말 제대로 된 실제 학습이 된 거냐. 그렇죠. 굳이 따지면 진도 자체보다는 심화도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하고요. 자사특목 자체가 전반적으로 되게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들어가게 됐을 때. 그래서 시간을 좀 세이브한다는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어느 정도의 선행이 좀 필요할 수는 있다. 그래야 들어가서 부대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렇죠. 그게 이게 그럼 일반고는 선행학습이 필요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선행학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 좀 단어를 바꾸면 돼요. 내가 고등학교 때 할 거를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예습인 거잖아요. 예습. 그렇죠. 선행학습을 이제 사교육에서 그렇게 구조화돼서 돌리니까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가는 건데, 어쨌든 예습입니다. 예습을 충분히 하고 가는 게. 근데 왜 특히 더 특목 자사고 추천하지 않냐면, 선행학습을 안 해도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일반고 중에 내신 경쟁이 좀 수월한 일반고를 어떻게든 찾아서 진학을 하면 네. 어쨌든 거기서는 대부분 선행학습이 안 되는 애들이 많을 거니까 가서 화이팅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특목 자사고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되는 애들이 오고, 상위권 애들은 특목 자사고에 어디를 가든, 그게 외고든 자사고든 어디든 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상당 수준의 그 예습이 된 상태로 온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필고사 부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목 자사고 가면 할 게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네, 학종형 학교니까. 사실 저는 모든 과목에 선행이 필요하다기보다 확실히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과형 학생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수학과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자사고에 유입되는 친구들이 이제 뭐 연과고를 좀 준비하다가 들어온 친구들도 약간 있다 보니까 수학 선행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하죠. 만약에 이 친구가 이과형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뉴턴 선생님이 환생을 해도 물리 선행을 안 하면 네. 가서 내신을 잘 받을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물리는 잘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거 하느라 그렇죠. 다른 거 하느라. 성적을 잘 맞을 수 없어서 뉴턴 선생님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악순환이 생기는 건데, 선행이 이제 부족하고 이제 특목 자사고, 저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신이 안 좋을 확률이 높잖아요. 천재가 아닌 이상. 네. 그러면 내신이 안 좋으면 어쨌든 특목 자사고든 뭐든 수능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일반고도 내신이 안 좋으면, 수능을 해야죠. 물론 내신이 안 좋은데 무조건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 안 좋은데 올려보려고 더 해야 좋은 대학을 되겠지만, 가려면 수능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수능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행을 수능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선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수능 과목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꾸 학교에서 뭘 시켜요. 많이 시켜요. 자꾸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능 대비 공부할 구조적인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네. 그 활동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집단 활동이 많아서 본인이 뭔가를 자꾸 참여를 안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 가끔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가 생기기 때문에 학종형 학교의 특징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농담 삼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활동이 되게 하고 싶어서 들어가시지만 막상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활동을 하게 되신다. 왜냐면 하기가 싫어서,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짜 어머님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해야죠. 뭐 활동이 많다고 좋다, 아니 어머님이 하는 게 아닌데. 특목 자사고는 팀플이 좀 많은 많죠. 경향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방금 적절한 선행학습이 돼야 되는 거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선행학습의 기준을 자꾸 어느 학원에 어느 코스, 뭐 어느 교재까지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전 좋지 않다. 그래서 선행학습은 단순히 그 진도를 어디까지 뺐고 뭐 이렇게 심화를 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학업 역량이 충분히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역량 수준으로 끌어올려오는 게 저는 선행학습의 목적이에요. 재수, 미적분 이런 것들을 선행을 해서, 선행학습의 목표는
내가 이제는 학원을 안 가도 대수 미적분을 혼자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피드백을 할 수 있고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게 그리고 그러려고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원을 계속 다니려고 그렇죠. 선행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학업 역량을 커야 되니까 자, 이게 어쨌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면 안 되는 두 번째 학생. 꼼꼼하고 치열한 어떤 내신 역량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학생.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고나 외대부고나 명도계고나 대원외고 가서 잘한다는 건 그 학교의 내신을 잘 딴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선행을 또 많이 했다고 해서 내신을 잘 따는 거랑 동치되는 건 또 사실 그렇죠. 아니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영과고 준비를 했었다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미적을 하고 뭐 물투까지 다 하고 해도 사실 이런 식의 내신을 한국형 내신을 따기 위한 뭐 나만의 필기법, 나만의 암기법, 뭐 나만의 시간 관리, 나만의 정리 뭐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내신에 특화된 공부법이 좀 부족한 경우들은 너무 적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이 양 날개가 동시에 잘 돼 있어야 된다. 내신형 학업 역량이 이런 전국형 자사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재학교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수학과학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쭉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가면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못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렇죠. 그럼 이제 일반고 가거나 그렇죠. 다른 학교 가야 뭐 자사고를 되는데. 선택하든 어쨌든 수학과만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지금 제가 두 번째로 하려는 거랑 결은 비슷해요. 메타인지 능력이랑 운영 능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운영 능력이 이 내신을 따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내신의 맞아요. 총점을 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한다고 무조건 내신을 잘 따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물론 선행학습을 안 하면 내신을 못할 확률이 매우 높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내가. 시간 관리가 어렵죠. 아까 학교에 가면 너무 많잖아요, 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많고 진짜 그다음에 많아요. 내신 과목도 보시면 많죠. 다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특목 자사고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사고 갔더니 내가 수학은 잘하는데 총점이 압도적으로 내가 좋지만 어떤 애는 물리만 파는 물리 장인이 있거나 그리고 외고인데 내가 영어 엄청 잘하는데 쟤는 일본인이야 아빠가. 뭐야? 그럼 뭐 일본어를 엄청 잘한다거나 아니 어떤 애는 막 한국사만 파는 역사 덕후야 거의 막 이런 애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잘 맞기는 어렵습니다. 일반고랑 달리. 그럼 여기서 운영을 해줘야 돼요. 총점 개선을 위해서 줄 건 주고 가져올 건 가져와야 된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메타인지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야 돼요. 내가 갔어. 그럼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강점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경쟁하는 이 학교 상태에서 뭐가 어떻고 뭐가 있던 걸 파악한 다음에 힘 배분을 적절히 하면서 총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운영 능력이 사실 중학교 때 좀 만들어지기는 해야 되거든요. 중학교 성적은 절대평가니까 뭔가 이제 본인이 이것저것 어떤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운영 능력 같은 걸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기인데 고등학교는 이제 입학 후에 보는 모든 시험들이 어쩔 수 없이 대입과 이제 직결이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중학교 때 시간이 좀 많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지능이 높은 거랑 메타인지가 뛰어난 거랑 관련성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있겠지만 완벽하게 딱 동일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 살면서 일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놈은 일머리가 없어. 근데 서울대 나왔어. 아 서울대 나왔어? 아 근데 일머리가 없어.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면 대학은 안 나왔지만 정말 일을 잘하고 야 정말 스마트하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운영 능력이나 메타인지랑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기존의 지식 능력은 이제 점수 이제 지필고사나 이런 대응 능력인 거고 정말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이 다 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적절하게 힘 배분하고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중학교 시절에서 아실 거 아니에요. 키우셨으니까. 우리 아이가 좀 공부 묵직하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부모님이 메타인지가 뛰어나면 애가 메타인지 뛰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인관계형 진학 안 된다. 대인관계형 진학. 이게 뭐냐면 친구들이 다 간다니까. 옛날같이 막 특목 자사고 가는 게 엄청나게 대입같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다 A를 맞을 거니까 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몇몇 전사고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가면 갈 수 있잖아요. 다 가면 난 누구랑 놀아. 아유. 뭐 이렇게 가는 애들.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애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막 주변 부모님들이 다 준비를 해요. 특목 자사고를. 우리 아빠는 애 특목 자사고 이렇게 준비 안 시키냐고. 안 시킬 건데? 근데 계속 그런 얘기 물어봐. 듣고? 애를 어떻게 대학 보낼 생각이 없어? 아니 보낼 생각이 있는데
근데 왜 특목자사고를 안 보내? 자꾸 들으면 특목자사고를 보내야 될 것 같다.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아이를 내가 가지고 다니는 백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애가 특목고 자사고를 자극하기라고 가야 하죠. 그래도 내가 좀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실제로.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차피 저랑 몇 마디 대화 나보면 다 나와요, 어차피. 아버님들도 종종 우리 애 동기들 다 어디 특목 자사고 다니는데 막 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네.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대인관계형 진학은 절대 안 된다. 저한테는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제가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고입 준비를 하진 않지만 제가 예를 많이 들어서 휩쓸리시는군요. 물어봐요. 특히 1학년 분들은 일반고 특목 자사고 준비하셨어요?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 선행학습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했느냐라고 제가 판단하려고. 네네. 그다음에 특목 자사고 다니다가 전학 온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N수생들도 그쵸. 있고 당연히 특목 자사고 다니는데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도 제가 그렇죠. 상담을 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거든요. 왜 휩쓸려서. 갔냐? 자사고 왜 가서 지금 성적이 안 좋은데 이거 혹시 네가 고집해서 간 거야? 아니면 엄마가 알아서 간 거야? 벌써 거기서 표정이 안 좋죠. 다들.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도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뽑은 세 번째는 성격이에요. 예민한 스타일들, 반골기질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이런 학교들이 뭐 토론도 많이 하고 발표도 하고 막 창의적 인지 육성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회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뭐 발표하는 거 좋아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뭐 비판 의식 있고 이러면은 뭐 잘 지내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학교만큼 환경 수능적인 애가 잘 지내는 경우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시킬 때 그런 것들에 막 불만을 갖고 나 이런 거 왜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 성격 같은 경우는 이런 학교에서 잘 지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성실함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성격들. 예를 들어 뭔가 확 했다가 확 안 했다가 대부분 이런 학교들이 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운영 능력과 이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불성실하게 됐을 때 역시나 또 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져서 성실함과 무던함이 좀 탑재가 되어 있는 성격이어야 이런 학교 가서 잘 지낼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어머님이 끼시고 멘탈 관리를 같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생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예민한 애들은 안 좋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은 부정적 외부 자극에 대해서 민감도가 좀 높은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잘하는 친구를 보든 아니면은 부정적 코멘트를 듣든 막 이랬을 때 실질적 해결보다는 감정적으로 너무 빠지게 되는 경우들은 실제로 막 가서 우울증 오거나 뭐 아니면은 막 공황장애 같은 거 오거나 진짜 그런 식의 경우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성격적인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울증 겪고 있는 애들이 많고 약 먹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보통 병원 가면 약 먹으라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 좀 통계적인 뭐 네. 그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비율이 내신 경쟁이 좀 치열한 학교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경향은 확실히 있다. 예민한 성격은 확실히 저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이제 무던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경쟁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약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뭐 20점 맞아도 그럴 수 있지. 네. 이게 아니라 네. 물론 기분 나쁘고 안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를 잘하는 자기 조절을 좀 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20점 맞았는데 타격 없는 놈은 안 되고요. 그 MBTI로 치면 응. 저 같은 성격이죠. 이제 I 아, 이 절대로 특목 자사고 가면 기절할 겁니다. 야 이거 할 사람 뭐 이렇게 하면 나서면 안 돼. 이게 저 같은 성격은 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저 옛날부터 그랬어요. 당연히 저는 안 들었어요. 보면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성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애가 그거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애가 방에 혼자 있는데 몇 시간을 둬도 지루해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그냥 잘 있는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 학교에서도 나서고 나댄다고 또 잘 지내진 그렇죠. 않아요. 네. 절대. 그 아이는 확실히 그 아이는 안 돼.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걔가 그 아이가 가서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네. 좀 있다. 그리고 아까 뭐 발표도 좋아하고 토론도 좋아하는 뭐 그러면 잘 지낼 거라고 그런 어머니도 생각하시는데 있더라고요. 우리 애가 발표도 좋아하고 토론도 좋아해서 이게 외고 국제고 이런 데 가면 많으니까 좋아할 것 같다고. 대학 가는 거는 전혀 상관이 좋아하는 거를 없어요. 네. 안 해야 대학을 잘 가는 겁니다. 좋아하는 걸로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싫어하는 걸 해야 제가 아까도 학교에 대한 어떤 기대가 너무 크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무슨 우리가 전인 교육 시키려고 사실 고등학교 보내시는 거 아니시지 않을까요? 진짜로 교육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대입과 사실 반비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입은 고통과 수반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하기도 하죠. 프로그램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신이랑.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네. 않습니까? 저는 부모님들 이해는 해요. 요즘에는 초등학생 저학년들도 막 대입 설명회를 가시더라고요. 네.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제 대입 정보 노출이 심하고 많잖아요. 이 그쵸. 설명회 기회가.
맞아. 근데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거 제가. 뭐 그냥 가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격이 어떻고 발표가 어떻게 프로그램 이런 거 뭐 좋고. 아무래도 그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아직 이제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것저것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나와 보면은 자꾸 가능성이 닫히시니까 가능성이 많을 때 여러 정보들을 또 취업하시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준비를 하세요. 살짝 하긴 했는데 가면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학교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많은 유형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제가 보내는 애들한테는 꼭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1을 잘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입학 후에 그 속된 표현으로 정신 놓고 지내면 안 되고 활동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1학년 때는 오직 내신을 딴다는 거에 집중을 해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이런 학교를 가고자 하는 이유와 되게 상반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다 이런 학교 들어가서 설명회에서 들었었던 화려한 프로그램들과 이런 것들에 막 참여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걸 1학년 때는 꾹 참고 내신을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대부분 선행도 잘 돼 있고 성격도 묻어나고 해도 막상 고등학교 1학년을 대학을 왔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본인이 처음 치렀었던 입시에 나름 이제 붙었고 그리고 기숙사 생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마 아빠도 이제 잘 손을 못 하게 되고 이러니까 약간 준 대학 생활처럼 보내게 돼서 이제 1학년을 날려먹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얘기를 드리기는 하죠. 저희가 오늘 미리 내용을 공유하진 않았고 좀 비슷한 점이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고입 전문가에서 보신 거고 저는 이제 대입 전문가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승복자사고 다니는 애들, 쪘다가 안 되는 애들 아니면 뭐 전학원 애들 만나서 이제 대입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다.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얘기한 게 네 가지든 다 걸릴 것 같거든요. 아, 이 중에 하나는 걸릴 것 같다고요? 사실 저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갈 거면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가야 알고 가야 된다. 된다. 중학교 시절의 학생을 저는 만나니까 이런 시기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꼭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사실 성격적인 부분은 준비를 하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 적절한 선행이나 뭐 내신 역량 같은 운용 능력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를 우리가 키워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야지만 나름 들어갔을 때 절반 밑으로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아니 뭐 성격은 엄마 아니면 아빠를 닮은 거잖아요. 거의 매우 높은 확률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엄마인 나를 닮았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런 프로그램 특목 자사로 갔을 때 아니면 내가 내신 경쟁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나는 5등급을 맞아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빠의 성격을 닮다. 그럼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뭐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어떤 엄마 아니면 아빠를 닮았을 거 확률적으로. 아닙니까? 좋은 건 날 닮고 안 좋은 건 이제 남편을 닮은 걸 거니까 어쨌든 이제 잘 해서 부부 관계 잘 합의를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제 방송에서 보통 특목자 사고를 잘 다루진 않아요. 저는 네, 그러시죠. 네, 보통 다루진 않고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사실 또 중학생 부모님들 되게 많아요. 종종 다루는데 고입 전문가를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좀 확실히 좀 비슷한 내용도 있고 그걸 이해를 하셔서 항상 오해하시면 안 돼. 이렇게 와전되고 이렇게 자꾸 곡해를 하시고 하시는데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이를 보시면 답이 있다. 항상.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종의 참고용이고 결국은 또 가족끼리의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또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또 있으시다면 그걸 또 가족끼리 대화를 통해 아이와 또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한 고입 준비되시고요. 열받게 했는데 뭐 스마트한. 어쨌든 이 방송이 반응이 좋고 하면 뭐 하반기 한 번 더 모시고 하반기 좀 더 관심도가 높나요? 그렇죠. 이게 뒤로 갈수록 2학기가 되실수록 훨씬 관심도가 높아지시긴 갑자기 해요. 1학기까지 생각하다가 2학기에 갑자기 준비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